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반복되는 폭염과 장마에 건강 잘 챙기시고 남은 오후도 기분 좋은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불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리플 업데이트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어제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했는데요. 왜 증시가 상승했는지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공개된 6월 FOMC 의사록이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은 없었는데요. 연준 통화정책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강도 긴축 정책은 당분간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물가 상승률을 2%대로 낮추는 것이 향후 최대 고용을 달성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일으켜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별로 새로울 것 없는 이러한 FOMC 의사록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연준의 의지를 재확인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거쳐졌다. 즉 0.5%에서 0.75%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이러한 우려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빠르게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다르게는 경기 침체에 따라 시장은 이미 2023년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 중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번 의사록 공개에 대해서 현재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점, 그리고 성장 둔화 조짐, 그리고 미달러화 상승 등을 언급하면서 지금의 3주 전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7월 금리 인상이 0.75%로 많이 기운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보다는 중요한 것이 경기 침체에 대한 해석과 그리고 금리 인하는 언제쯤 있을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6월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지표가 있는데요. 신규 일자리 수, 실업률, 그리고 시간당 임금입니다. 이 중에서 실업률은 경기 후행 지표에 가깝지만 신규 일자리 수는 경기를 좀 더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규 일자리 수가 줄었다는 것은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불황의 조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당 지표를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의 연쇄 파산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보이저의 파산 신청 및 30일 만에 25개의 거래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럽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증시 소폭 상승과 함께 약 2,700만원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인데요. 리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434원 정도인데요. 어제 영상에서 공유 드렸었던 것처럼 리플은 항소, 상고 전문가인 2명의 변호사 추가 영입을 통해서 SEC의 시간 끌기 전략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소송에 전념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리플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소송에서 지면 미국을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어느 정도 그가 이 소송에 온 힘을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더불어 리플에 대한 소개를 하나 더 하자면 리플의 자금 조달 및 개발 분야 자회사인 리플X가 XLS20 표준을 지원하는 XRP 레저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XLS20은 XRP 레저 내에서 NFT 지원을 위한 신규 표준으로서 테스트 결과 XRP 레저 내에서 XRP 결제 시에 최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는 초당 2199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NFT 생성에 XRP 레저를 이용하면 빠른 속도, 저비용, 친환경, 탈중앙화 등 이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4월 리플 아태 지역 정책 총괄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종이 현재도 앞으로도 미국 외 지역에서 리플 채택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한 이유가 리플의 이러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의 바탕을 두고 전 세계적으로 선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반면에 코인베이스마저 미국 정부의 디지털 자산 관련 업계 의견 요청에 대해서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 선구자 지위를 놓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코인베이스마저 이렇게 답했을 정도면 미국은 후퇴적인 행보에 대해서 스스로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에 대한 이야기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으로 인한 원유와 식료품 공급 차질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가장 빠르고 명확한 방법이 휴전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논의, 유럽에 보이지 않는 휴전 압박, 그리고 교황 방문 계획 등이 휴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 안에는 휴전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휴전이 되더라도 연말에 단순히 휴전이 아니라 서방 국가들이 현재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만큼 반대적으로 현재는 알 수는 없으나 러시아가 제시하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받아들여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휴전이 쉽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과연 지정학적인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을까라는 생각을 돌이켜보면 현재 러시아와 브릭스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브릭스 5개국,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5개국은 전 세계 인구의 41%, 경제 성장의 43%, 생산의 33%, 무역의 18%를 차지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서방은 나토 정상회담 및 G7 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 방침을 이야기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브릭스 5개국 정상들은 서방의 경제 지배를 벗어나 각국의 경제 자립을 보장하는 새로운 다국적 세계 질서의 창출을 다짐했습니다. 이로써 세계는 두 경제 진영 간의 기나긴 투쟁의 장으로 진입하게 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러시아는 단순히 지정학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서방의 경제 지배를 벗어나는 좋은 기회로서 이 전쟁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일각에서는 중국이 내년 대만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휴전이 아닌 성과를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대만 침략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이 매우 우려를 표하고 있고 중국은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대중국 제재에 대한 교육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냉전 종식 이후에 서방의 일원이 되기 원했던 러시아가 왜 실패하고 비서방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창출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러시아는 과거로부터 서방 유럽에 대한 강력한 관성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서방에는 러시아가 기댈 수 있는 세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18세기부터 러시아 엘리트들은 서방을 동경해서 서방식 의복과 행동 방식을 채택하고 서방식 제도, 서방식 사고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유럽 열강의 일원이 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러시아는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로 뭉친 서방, 즉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 일본 및 호주 등의 연합 세력과 대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방에는 이제 러시아가 기댈 수 있는 세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는데요. 명목상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도 이제 중립을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정치적 균열은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 그동안 러시아의 경제 관계는 주로 서방과의 교류에 의해 형성되어 왔었는데 이제 이것 또한 사라졌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러시아는 서유럽에 자원과 식량을 공급했고 서유럽으로부터 공산품과 기술 등을 수입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해 무역 중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과의 거래였으며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기계 및 기술 수출의 선도 국가였고 러시아에서는 독일에 이르는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의 양측 경제 관계의 중추였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독일을 제치고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으로 떠올랐고요. 과거 소련 시절부터 전통적으로 러시아 무기의 수입국이었던 인도는 이제 러시아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지정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서방의 제재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구실이 필요했고 전쟁을 따라서 러시아의 승리라는 표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휴전이 될 가능성이 적으며 휴전이 되더라도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험난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정치적인 외교적인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의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에 대한 전쟁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라도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과는 매우 중요할 텐데요. 따라서 휴전은 단순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전쟁에 대해서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 역시 휴전이 하루빨리 되기를 그 누구보다도 바라는 투자자의 마음이지만 복잡한 정세가 섞인 전쟁의 경우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정한 상태에서 나머지 상황들을 고려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